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에 들어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한 명이 나오면서 연속으로 독식 회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4등에 적중이 됐는데 이 14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AS 로마와 피테서 경기 무승부가 적중이 됐고, 가장 난해했던 이변 결과인 이 프랑크푸르트와 베티스 경기 베티스의 단통 승리가 적중이 됐습니다. 이 또한 AS 모나코와 브라가의 무승부와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단통 승리가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께서 2등부터 4등까지 다양한 등수의 인증을 보내주셔서 상당히 분석가로서 보람찼던 회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15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 경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4시 19분까지는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현미경 분석을 빠르게 시청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최종픽을 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분석 조합표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일요일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축구 프로토 분석 조합표입니다. 이 대부분의 주력 픽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분석 조합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석 조합표를 바탕으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실구매픽, 프로토 실구매픽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와 승무패, 프로토 구매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뒤에 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프로토픽을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99.9배당 같은 경우에도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멤버십 카페에 공유를 해 주셨고, 실제 이 공유픽을 참고를 하셔서 그대로 탑승을 하셔서 이렇게 함께 적중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러한 제아의 고수분들과 집단지성을 통해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적중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활용을 하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미리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와 프로토를 한 방에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FC 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서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FC 서울 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기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투폴보다는 단폴 베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울산 원정에서 페널티킥 오심으로 인해서 1대2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올 시즌 첫 홈 경기를 치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왔습니다. 이 선수에서 11명이 나왔고 이 스태프에서 9명이 나왔는데 안익수 감독까지 확진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조용욱 선수가 5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나상호 선수 역시 1골을 넣어주면서 이 두 선수가 공격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FC 서울은 이 안익수 감독이 원체 전술 변화나 이 전술 지시가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이 경기장에 나설 수 없는 것은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이 3전 전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제주만 만나면 작아졌던 FC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3백 수비가 상당히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고 이 주포 공격 자원인 주민규 선수 역시 직전 전북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영입을 한 김주공 선수가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제루소 선수가 올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왼쪽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주가 자랑하는 안현범, 이 정우재, 이 두 좌우 윙백의 공격력 역시 여전히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제주가 서울보다 확실히 짜임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 상대로 최근 7경기 5승 2무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이 안익수 감독이 서울에 들어온 이후에는 첫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은 조금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안익수 감독이 코로나19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주 쪽으로 조금은 많이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코로나19 대거 확진으로 전력 누수가 심한 FC 서울이 상당히 불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현장에서 전술지휘를 해야 하는 안익수 감독마저 확진이 된 서울이고 이 주전급 자원이 대거 코로나19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 있는 데다가 음성을 받은 선수들도 현재 증상이 있어서 훈련조차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폴 배팅을 추천을 드리고 이 정상적인 전력이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제주의 짜임새가 나아 보인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최근 안익수 감독의 이른바 익수볼 체제에서 많이 뛰는 압박 축구가 서서히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수비 뒷공간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심한 것이 서울의 압박 축구이고 공격 상황에서 측면 수비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안익수 감독의 서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수비 상황에서는 측면이 헐거워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제루소 선수가 원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정우재, 안현범을 활용한 이 측면 공격 역습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서울이 측면에서 공간을 노출을 한다면 제주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최근 3백 수비가 4경기 무실점으로 안정감을 찾은 제주이고 지난 시즌 득점한 주민규까지 득점에 성공을 한 제주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수에 걸쳐서 제주가 밸런스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에 제주와 첫 맞대결을 펼치지만 최근에 제주가 서울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패한 적이 없었고 여러모로 제주 사이드가 유리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서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전북과 김천상무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제주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어느덧 순위가 11위까지 처져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전북의 김상식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상무를 상대로 통산 전적이 17승 4무 2패로 상당히 강했던 전북이고 홈에서만큼은 11승 1패로 이 상무를 상대로 거의 패배를 한 적이 없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 4연패를 당할 경우에는 2001년 이후에 처음으로 4연패 수렁에 빠지기 때문에 이 웬만해서는 전북이 과연 4연패를 당할 것인가 라는 의문감은 있습니다.
핵심 측면 자원인 한교원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이 측면 풀백 자원인 이유연 선수가 여전히 부상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 대거 부상자가 돌아오는데 문선민 선수와 바로우 선수가 투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북이 측면에서 고전을 한 만큼 부상 복귀자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면 이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류첸코, 구스타보 이 두 공격 원투펀치 용병이 득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빨리 살아나야지만 전북이 추구하는 이 닭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부산에서 플레이메이커 김진규 선수를 즉시 전력감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김진규 선수가 비록 2부 리그에서 활약을 했어도 이 벤투호 국가대표팀에 뽑힐 정도로 상당히 이 재능을 인정받는 플레이메이커라는 점에서 김진규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2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는 빈공이 문제이고 수비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이 김천을 상대로 쉽게 승리는 장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인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전 전승을 달리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0승 1무 2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김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자원인 정승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쪽에서 조금은 불안감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 공격 자원인 조규성 선수가 5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조규성 선수가 전북 현대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친정팀의 비수를 꽂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원과 이선 자원의 권창훈, 고승범, 이영재 같은 이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구축한 김천이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도 주눅들지 않는 공격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북이 최근 최악의 행보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핵심 측면 자원인 문선민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있고 바로우 선수와 이용 선수 역시 스쿼드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전북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부산에서 플레이메이커 김진규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 여부도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김천 상무전을 대비해서 화요일부터 합숙에 들어가서 맹훈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북 현대가 굉장히 사활을 걸고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전북이 좋지 못했던 것이 김상식 감독이 4-3-2-1 포메이션을 쓰면서 수비 상황에서 측면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김천의 경우에는 이선 자원인 권창훈 선수를 필두로 해서 측면 자원들의 원투 패스나 이 오프 더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이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전북이 측면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천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압박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전방 압박이 문제인데 김천 같은 경우에는 고승범과 이영재 같은 기술과 패스 능력이 뛰어난 중원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애매하게 압박을 중원에서 가할 경우에는 김천의 퀄리티 있는 중원 자원들의 탈압박과 패스에 쉽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김천의 경우에는 전북 출신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최전방에서 조규성이 막혔을 때는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수비 쪽에서 정승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뒤에 패스미스 같은 실수들이 제법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뒷문이 불안한 약점이 있습니다. 전북의 주전 자원들의 복귀 가능성과 김진규라는 새로운 영입생 변수 그리고 상무와의 상대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전북이 4연패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전북의 주전 자원들이 복귀가 무산이 되고 영입생 김진규가 100% 녹아들지 못한 상황에서 김천이 전북의 측면을 공략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김천에게도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알라베스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알라베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가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 4승 4무 6패로 원정에서의 1승 3무 10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28경기에서 21골밖에 넣지 못해서 라리가에서 공격력이 가장 빈곤한 팀이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포 공격 자원인 호셀루 선수가 리그 12골을 넣고 있는데 호셀루 선수를 제외하면 두 자릿수 득점자가 없기 때문에 호셀루 선수에게 의존하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상당히 열세인데 1승 5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그라나다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한 알라베스이고 이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인데 이 제공권 대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그라나다를 상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엘체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리그 10경기 3무 7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감독이 경질이 됐는데 유스팀 감독인 루벤 토레시아 감독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토레시아 감독이 부임을 한 다음에 엘체와의 홈경기에서 비록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엘체 골키퍼의 선방쇼가 있었고 이 그라나다가 최근에 수비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이 토레시아 감독이 5백, 3백 수비로 전환을 해서 수비 안정감을 꾀하려는 이 작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3백 수비를 가동을 한다면 알라베스의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과연 득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최대 약점이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인데 1승 6무 7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3무 6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원정에 가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고날론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공격 자원들 수아레즈, 몰리나, 마치스, 푸에르타스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라나다 역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그라나다가 감독 경질 이후에 엘체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엘체 골키퍼 바디아 선수의 선방쇼에 막혀서 아쉽게 패배를 당한 그라나다인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도 맨들리바르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좀처럼 결과가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알라베스인데 이상하게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원래 세트피스가 강한 팀이 아니지만 올 시즌 상당히 준수한 이 8골이나 세트피스에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의외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그라나다가 알라베스에 상당히 강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의외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지만 주포 호셀루 선수가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알라베스 역시 그라나다와 마찬가지로 빈공이 불가피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고 그라나다가 직전 엘체전에서 5백 수비를 들고 나온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위주의 전략을 꾸린다면 라리가에서 득점이 가장 없는 알라베스 역시 쉽게 골문을 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저득점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홈발을 조금 받는 알라베스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엘체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가 5경기 2승 3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홈 깡패 면모가 있습니다. 홈에서는 올 시즌 5승 5무 3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라리가 홈 경기에서 6경기 4승 1무 1패에 호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홈에서 최근에 패한 것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당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엘체가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렌시아와의 상대 전적은 1승 5패로 열세이고 지난 12월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엘체가 최근에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발렌시아를 상대로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홈에서 천정 면모를 극복할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전 오른쪽 풀백 팔라시오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핵심 자원의 이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공격 자원인 루카스 보예 선수와 페레미아 선수가 최전방에서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피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엘치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이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 역시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서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5승 6무 3패, 원정에서 4승 4무 6패로 원정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면서 패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발렌시아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왼쪽 풀백 호세가야 선수가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백업 풀백 자원인 라토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이 실러센 골키퍼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역시 게데스 선수와 솔레르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에서 세비야와 함께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발렌시아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체의 승리 투표율이 현재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으로 노림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엘체가 올 시즌 홈에서는 상당히 다부진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비해서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엘체가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측면 수비 쪽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측면이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엘치가 최근 왼쪽 측면 라인인 모이카, 피델 라인의 호흡과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최전방 공격 자원인 페레미아 선수와 루카스 보예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엘치가 홈에서 굉장히 다부진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렌시아 역시 게데스나 솔레르 같은 핵심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5대5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경기력과 홈발을 고려하면 엘체 쪽으로 근소하게 마음이 좀 더 가지만, 엘체가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발렌시아를 상대로 한 골 차로 3연패를 당하고 있는 만큼 상성적으로는 발렌시아의 승리도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라리가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수비력은 상당히 나쁜 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발렌시아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세트피스 득점 꼴찌 엘체가 공략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발렌시아가 재미를 본다면 원정에서 승리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는데, 단통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오사수나와 레반테의 경기인데,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사수나가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기복이 있는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상하게 홈 경기에서 승리가 원정보다 없습니다. 홈에서 3승 6무 5패로 원정에서의 6승 2무 6패보다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반테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상당히 팽팽한 면이 있습니다. 2승 2무 2패로 팽팽하고, 지난 12월달 레반테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으로 레반테를 상대할 수 있는 오사수나이고, 오사수나가 알라베스 다음으로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좋은 팀인데 세트피스 공격력은 준수하지만 이 알라베스와 마찬가지로 세트피스 실점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의 최대 약점은 역시 경기당 평균 한 골이 채 안 되는 득점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공격수 아빌라 선수 외에 키케, 가르시아나 부디미르 같은 또 다른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승리를 거둔다면 특유의 한 골차 꾸역승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굉장히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고 있는 레반테인데 직전 에스파뇰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한 가지 걸린 것은 원정에서 1승 3무 10패로 홈에서의 2승 7무 5패보다 확실히 원정고자 면모가 강한 것이 레반테이고 주전 중앙 수비수 두아르테 선수와 베테랑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 그리고 핵심 공격전인 프로토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이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는 세트피스 득점도 최하위권인데다가 세트피스 실점은 굉장히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좋고 세트피스 공격력이 준수하다는 점에서 세트피스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3백, 5백 수비로 전환을 하면서 수비력이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반테의 핵심 자원 부상 여파로 오사수나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레반테가 공격 원투펀치인 모랄레스 선수와 이 데프루투스 선수의 부상 여파로 인해서 공격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레반테가 최근에 3백 수비로 전환한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3백 수비의 중심을 잡아줬던 두아르테 선수가 직전 경기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레반테가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알라베스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은 팀인데 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준수하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레반테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오사수나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레반테 역시 세트피스로 득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엘체 다음으로 세트피스 득점력이 저조한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에서 애를 먹을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사수나가 굉장히 제공권이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롱볼 공격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데다가 롱볼 수비에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사수나가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상대 전적에서 팽팽한 점과 최근 레반테의 개선된 경기력을 고려하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라요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라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요 같은 경우가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은 했습니다. 홈 경기에서 여전히 8승 3무 3패로 홈 깡패 면모가 있는 것이 라요인데 최근에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팔카오나 과르디올라 같은 공격 자원들에게 쏟아지는 원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선 자원인 트레오 선수나 가르시아 같은 선수들도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라요가 자랑하는 홈 공격력 역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5패로 상당히 열세이고 지난 1월달 아틀레티코 원정을 떠나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사벨지치라는 중앙 수비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8경기에서 2무 6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라요인데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한 바 있는 이 베베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베베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 봄직한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4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맨유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는 9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6승 3무 5패보다 확실히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면서 패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이변을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백업 공격 자원인 코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토마 르마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최근에 주앙 펠릭스 선수와 그리즈만이라는 공격 원투펀치의 컨디션이 괜찮은 것이 아틀레티코이고 최근 모든 대회 6경기에서 5승 1무 패배가 없는 것이 아틀레티코의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아틀레티코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그리즈만 선수와 주앙 펠릭스 선수가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메오네 감독이 그리즈만이라는 공격수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즈만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주춤했었던 오블락이라는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올라오고 있고 히메네즈, 사비치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 역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특유의 짠물 수비가 조금은 부활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에 라요는 직전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과거 맨유에서 뛰었던 베베라는 공격수가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외에 다른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은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라요의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 사벨지치라는 수비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된다면 아틀레티코의 세트피스에도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측면 공격이 강한 팀이고 라요의 경우에는 홈에서 전방 압박 라인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운영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라리가에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아틀레티코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라요의 골 결정력으로는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아틀레티코의 수비진을 뚫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라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수원FC와 대구FC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강원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핵심 공격 자원인 라스, 무릴로, 양동현 선수가 나란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최근에 김도균 감독이 공격적인 컬러를 조금 내려놓고 이 5백 수비로 전환을 하면서 이 수비적인 안정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대구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장신 공격수 김현 선수와 수비수 곽윤호 선수가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합류를 한다면 수원FC의 제공권이 한층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이승우 선수는 5경기에서 아직까지 득점이 없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터져줘야지만 수원FC가 선수비 후 역습 형태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원의 사령관인 이영재 선수가 김천상무로 입대를 하면서 중원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큰 것이 수원FC이고 이 대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2무 2패로 열세였기 때문에 이 상성적으로 봤을 때 대구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부리람과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지만 핵심 공격수 에드가 선수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연장 혈투를 치렀기 때문에 주중에 체력적인 누수가 불가피한 것이 대구이고 에드가 선수가 빠지지만 그래도 고재현 선수가 5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고재현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K리그 5경기에서 골이 없었지만 이 부리람전에서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박병현이라는 수비수가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에드가가 공격 쪽에 빠지는 상황에서 김진혁을 수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구의 가마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수원FC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대구인데 당시에 에드가 선수가 수원FC를 상대로 3골이나 넣어줬지만 이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워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서로 수비를 뚫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원FC가 최근에 핵심 공격자들의 부상 이탈로 이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5백 형태로 수비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탄탄한 면이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가마 감독 부임 이후에 조금은 플레이 스타일이 변화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 이병근 감독 체제에서는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선수비 후 역습에 치중을 했는데 이 가마 감독 체제에서는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병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른 상황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핵심 공격 자원인 에드가 선수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대구FC이고 수원FC를 상대로 강했던 에드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에드가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공격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 직전 강원전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기선을 제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태욱이나 김진혁 같은 수비수들의 제공권이 원체 좋기 때문에 수원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장신 공격수 김현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올 경우에는 이 수원이 제공권이 강화가 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대구의 높이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구 역시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에드가 선수의 최전방 포스트 플레이가 없다면 또다시 공격 상황에서 세징야 선수의 개인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고재현 선수가 최근에 골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으면서 3골이나 넣어주고 있지만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재현 선수가 원정에서 골을 넣을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대구가 가마 감독 부임 이후에 적극적인 압박을 병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공 상황에서 여전히 상대 수비 블록을 뚫는 데에는 어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를 한다면 대구 역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수원 역시 라스 무릴로 없이 이승우 선수의 번뜩임만으로는 득점을 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저득점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